현재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즉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반복합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사실 내 남편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이라고? 더 충격적인 건 녹음기 안에는 15개의 파일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반전을 만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신 집이라 정리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옷가지, 이불, 그릇, 사진첩까지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아, 큰 방부터 시작할까? 그래요. 어머니가 주로 쓰시던 방부터 정리합시다. 방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한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49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머니가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이불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수건들 사이로 빨간색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빨간 녹음기였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녹음기를 쓰셨나? 남편도 신기한 듯 다가왔습니다. 글쎄, 처음 보는데 뭐가 녹음돼 있으려나? 저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옛날 노래나 라디오 방송이 녹음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긴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녹음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 남편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남편하고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란 얘기다. 이 사실을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남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파일에 담아뒀으니까 차근차근 들어보렴. 그리고 녹음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시어머니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그저 멍하니 녹음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파일 번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은 건 파일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내리다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뭔데? 파일이 15개나 있어요. 지금 들은 건 첫 번째 파일이라고요.
남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녹음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파일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었습니다. 각 파일마다 녹음 시간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까지 다양했습니다. 전부 다 들어봐야 할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다음 파일을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만으로도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만약 다음 파일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떡하지? 여보, 내일 다시 들어요. 오늘은 너무 충격이 커서 더는 못 듣겠어요. 그래, 그럼 일단 집에 가자. 녹음기는 가져가고. 우리는 그날 정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입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남편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연애 2년, 결혼 28년. 꼭 30년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벌써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시어머니와 남이라니. 저는 남편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이제 보니 확실히 시어머니를 안 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작고 코가 낮으셨는데 남편은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합니다. 얼굴형도 시어머니는 둥근 편이셨는데 남편은 갸름합니다. 여보는 어머니 안 닮았네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어머니랑 얼굴이 안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도 거울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 남편 아버지는 남편이 5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진도 흑백 사진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남이다. 이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젯밤 가져온 빨간 녹음기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2번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놀랐지?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하려니 가슴이 떨린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남편 아버지가 누군지는 끝내 말을 못하겠구나. 그건 어머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해둔다. 병원에서 데려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식 입양이 아니란 얘기지. 입양도 아니라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입양도 아니고 친자식도 아니면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자세한 건 다음 파일들을 들으면 알게 될 거다. 차근차근 들어보렴. 파일 2번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파일 3번을 재생했습니다. 아가야, 사실은 말이야. 내 남편을 길에서 주웠다. 길에서 주웠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에서 주웠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줍는단 말입니까? 1974년 겨울이었어.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지. 그날 어머니는 큰일을 겪었단다.
무슨 일이었는지는 파일을 더 들어봐야 알 거야. 1974년이면 남편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 일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파일 4번, 5번, 6번. 그런데 묘하게도 시어머니는 핵심 내용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길에서 주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버려진 아기를 주었단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을까요? 1974년 겨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 어릴 적 사진은 있을까? 혹시 사진을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진한 사진부터는 많은데 신생아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보통 처자들이면 100일, 돌 사진은 물론이고 갓 태어났을 때 사진도 많이 찍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 앨범에는 그런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진이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사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남편을 길에서 주었다는데 그럼 정말로 신생아 때 사진이 없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다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직 파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7번부터 15번까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왔어.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또 녹음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일을 더 들었는데 점점 더 이상해져요. 어머니가 당신을 길에서 주었다고 하시는데. 뭐? 길에서?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정말 어머니 친아들이 아닌 건가? 남편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걱정 마요. 친아들이든 아니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찝찝하네. 나는 진짜 누구 자식인 거야. 우리는 그날 밤 함께 파일 7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7번에서도 시어머니는 핵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974년 겨울 이야기를 계속 꺼냈을 뿐입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추웠어.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 어머니는 그날 큰 결심을 했단다. 무슨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일 8번, 9번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주변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마치 일부러 진실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지? 남편도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다 말하면 충격이 클 테니까. 그렇겠지.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 우리는 그날 밤 파일 10번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일 10번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 남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아이 진짜 부모가 누군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말해줄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파일 10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내용은 파일 11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녹음 날짜요. 뭔데?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어머니가 암 진단받으신 바로 그날이에요. 남편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정확히 1년 전 날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은 바로 그날 이 녹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남기고 싶으셨던 이야기인 거네요. 그런가 봐. 그럼 내일 이어서 듣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15개 파일 중 10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5개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1974년 겨울,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정말 누구의 아들일까요?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는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며느리인 저에게만 이 이야기를 남기신 걸까요?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왜 저를 통해 알리려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출근시킨 뒤 곧바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파일 10번까지 들었으니 오늘은 11번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11번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게. 1974년 12월 15일 그날 밤 이야기를 말이다. 12월 15일.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 생일이 11월 3일이니까 그때 남편은 태어난 지 한 달 좀 넘은 아기였던 셈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지.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골목을 지나는데 울음소리가 들렸단다. 울음소리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어. 한겨울에 밖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지.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녹음기를 향해 물었습니다. 물론 녹음이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마치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 귀퉁이에 큰 상자가 하나 있었어.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봤더니 아기가 누워 있는 거야. 파란 담요에 쌓인 채로. 상자에 아기를 버린 거였나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기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도록 울고 있었어. 추위에 떨면서 말이야.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지. 너무 가벼웠어. 깃털처럼 가벼웠단다. 그게 남편이었던 거군요.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어. 혹시 아기 엄마가 근처에 있나 해서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눈만 펑펑 내릴 뿐이었지. 그럼 바로 경찰서에 가셨나요? 아니야. 그날 밤은 너무 추웠어. 아기가 동사할 것 같았어. 어머니는 일단 집으로 데려갔지. 따뜻하게 해주고 우유도 먹이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셨던 겁니다. 길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주워 오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아기가 입고 있던 옷이 말이야. 아주 비싼 옷이었어. 백화점에서나 팔 법한 고급 옷이었단다. 담요도 마찬가지였어. 부잣집 아기가 입을 만한 것들이었지. 그럼 부잣집에서 버린 아기였나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마 혼외 자식이거나 뭔가 사정이 있어서 버린 게 아닐까 싶었지.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어머니가 아무리 불쌍해도 남의 아기를 그냥 가질 수는 없잖니.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지. 어젯밤 골목에서 주웠다고. 그럼 경찰이 뭐라고 했어요? 경찰이 말하길 최근에 실종 신고된 아기가 없다고 하더라. 그리고 일단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 그게 절차라고 하더라고. 파일 11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파일 12번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려는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하룻밤을 돌봤을 뿐인데 정이 들어버린 거지. 아, 그래서 키우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 고아원에 아기를 맡겼어. 어쩔 수 없었지. 그게 법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 어머니는 아기 생각이 자꾸 났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거야.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았어. 결국 어머니는 고아원을 찾아갔단다. 고아원에 가셨다고요? 그래. 아기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 고아원에 가보니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요? 그 아기 입양됐대. 입양이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어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좋은 집에 입양됐으면 됐지 뭐. 그런데 고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했는데요? 입양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서류도 없고 그냥 데려갔다는 거야. 그것도 어머니가 맡긴 지 사흘 만에 말이야. 그건 불법 아닌가요? 그렇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따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 왜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줬대. 아기 한 명당 얼마씩 주면서 데려간다는 거야. 고아원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알아냈지. 원장님한테 끈질기게 물어봤더니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어.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이었단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셨어요? 당연하지. 어머니는 바로 그날로 버스를 탔어. 몇 시간을 달려서 그 마을에 도착했지. 그런데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 뭐요? 무슨 일이요? 그 집이 아기를 사서 파는 집이었어.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불법 입양 브로커 같은 거지. 세상에. 어머니가 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여러 들렸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마다 아기들이 있었어. 대여섯 명은 됐을 거야. 그럼 남편도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방마다 찾아다녔지. 그런데 한 방에서 파란 담요를 보는 순간 알았어. 그 담요가 어머니가 아기를 싸줬던 바로 그 담요였거든. 그래서요? 문을 확 열었더니 아기가 누워 있었어. 내 남편이었어.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지. 어머니가 주었던 바로 그 아기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파일 12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파일 13번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들었어. 그리고 그 집 사람한테 말했지. 이 아기는 내가 데려가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줬어요? 당연히 안 내주지. 돈 내라고 하더라고. 50만 원. 그때 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
집 한 채 값이었단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쌈짓돈을 다 꺼냈어. 그동안 모아뒀던 돈 전부였지. 30만 원밖에 안 됐어. 그걸 내밀면서 이것밖에 없다고 했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하더라. 아기가 계속 울어서 팔기도 힘들 것 같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어머니는 그 길로 아기를 안고 서울로 돌아왔어. 버스 안에서 아기가 계속 울었지. 어머니는 아기를 달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바로 출생신고를 했어. 물론 거짓으로 했지. 어머니가 낳은 것처럼 신고를 한 거야.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 병원 서류가 없어도 신고가 됐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 아들이 되신 거군요. 그렇단다. 그게 바로 내 남편이 태어난 이야기야. 아니, 우리 집에 온 이야기지.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운 거 정말 잘한 일이었어.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파일 13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파일 14번과 15번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거의 다 이야기했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 남편 진짜 부모가 누군지는 어머니도 몰라. 왜 그 아기를 버렸는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키웠지.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 아이는 정말 잘 자라줬어. 효자가 됐고, 좋은 남편이 됐고, 좋은 아버지가 됐지. 정말 그래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내 남편을 다르게 보지 마.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야. 그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하는 이유는 말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내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래. 다른 사람 입이 아니라 가족 입으로 들었으면 해서 말이야. 아, 그래서 며느리인 저한테. 그래. 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줘. 적당한 때가 오면 말이야. 그게 남편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파일 14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일 15번만 남았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이요? 내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이것도 함께 전해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그 아이를 데려온 것, 내 아들로 키운 것, 모두 다 잘한 일이었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덕분에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단다. 만약 그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 울음소리를 못 들었다면 어머니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야.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맙고 그 아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15개 파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남편을 키우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거실에 앉히고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들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왜? 무슨 내용인데? 그냥 들어봐요. 다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남편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슬픈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5개 파일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 듣고 나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는 진짜 어머니 아들이 아니었구나.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출생의 비밀에 대해, 시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왜 그렇게 버려졌을까요?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골목,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일까요? 그리고 1974년 그 겨울,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셨던 그 동네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옛 이웃이나 친구분들 중에 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 고향 가봐요. 왜? 혹시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봅시다. 어머니 흔적이라도 찾아봅시다. 우리는 주말에 시댁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의 진짜 부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시댁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에 살았던 곳입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니까요.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떨려서. 저도 떨렸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2시간을 달려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길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은 이미 헐리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였는데. 남편이 허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웃집들은 남아있네요. 혹시 그때 사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한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할머니는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저희는 이 동네에서 살았던 김영숙 씨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김영숙? 아, 그 집 아들. 할머니가 남편을 자세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래, 맞네. 얼굴이 그대로네.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나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어.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여기 사실 때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오래 살았으니까. 왜?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을 남기셨는데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무슨 내용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74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4년? 그때 말이지. 그래, 그때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요?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 그것도 한겨울에 말이야.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지. 내 어머니는 임신한 적도 없었거든. 배가 부른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아기를 안고 나타난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들 수군거렸지. 어디서 아기를 데려온 거냐고. 혹시 친척집 아기를 맡아 키우는 거냐고.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가 낳았다고만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더는 안 물었지.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수는 없잖아.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글쎄, 내 어머니가 끝까지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요? 아기가 계속 울었어. 밤낮으로 울어댔지. 우리 집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을 정도야. 그게 한 달 넘게 계속됐어. 한 달이나요? 그래. 내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어.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기를 달래셨지.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엄마 같더라고. 친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없겠다 싶었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 혹시 그때 이 동네에 무슨 사건 같은 거 없었어요? 아기가 버려진다거나 하는 사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 뭐가요? 내 어머니가 한 번은 경찰서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 그때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더라고. 경찰서요? 그래. 무슨 일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기 일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도 더 이상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글쎄, 다들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셨지.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동네를 더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녔던 시장도 가보고 동네 구멍가게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네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요. 남의 아기를 그렇게까지 돌보시다니. 나를 진짜 자식처럼 사랑하신 거겠죠. 당연하죠. 피가 안 섞여도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우리는 동네를 나와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남편 출생 기록이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도착해서 출생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출생 신고 날짜가 좀 늦었네요. 보통은 태어나고 한 달 안에 하는데 여기는 6개월 뒤에 신고됐어요. 6개월이나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생년월일은 1974년 11월 3일로 돼 있는데 신고 날짜는 1975년 5월 20일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낳으면 신고가 늦어지기도 했죠. 병원 기록은 없나요?
찾아보니 없네요. 아마 집에서 나으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병원 기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서 온 걸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가 녹음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길에서 주웠다고. 그럼 나를 버린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혹시 1974년 신문 기사에 뭔가 나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1974년 신문을 볼 수 있나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어요. 무슨 날짜 신문을 찾으세요? 12월 중순쯤이요. 서울 지역 신문이요. 사서가 필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기계로 신문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12월 10일부터 한 장씩 천천히 봤습니다. 12월 11일, 12일, 13일. 별다른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6일 신문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문 한쪽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화재, 일가족 3명 사망. 화재요? 우리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지난 15일 밤 10시경 서울 성북구 모 골목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박모 씨 47세와 그의 아내 김모 씨 42세, 시어머니 최모 씨 74세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전기합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5일 밤. 시어머니가 녹음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뭐? 시어머니가 남편을 주우신 날이 12월 15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화재가 있었어요. 그럼 나랑 관련이 있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날짜가 너무 정확히 일치해요. 우리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일가족 3명 사망. 박모 씨 부부와 시어머니.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아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쩌면 아기는 미리 나왔거나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른 신문들도 찾아봤습니다. 같은 날짜 다른 신문사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화재로 3명 사망, 전기합선 추정. 그런데 한 신문에 작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불에 탄 집이 보였습니다. 집 앞에 소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 옆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 주소. 왜? 이 동네예요. 시어머니가 사셨던 바로 그 동네예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까 우리가 갔던 동네랑 같아요. 번지수도 가까워요. 그럼 이 화재가 우리 동네에서 난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주운 날 밤 바로 그 동네에서 화재가 났다니. 그것도 3명이나 죽은 큰 화재였다니. 여보, 혹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 집 아기였던 걸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로 부모가 죽고 아기만 살았던 걸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워 키우신 걸까요?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신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도 모두 메모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그 화재 현장에 가봐요. 화재 현장이요? 네. 지금은 5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내일 다시 가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74년 12월 15일 밤. 화재. 3명 사망. 그리고 아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화재로 부모가 죽었고 아기는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그 아기를 시어머니가 발견해서 키운 겁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화재에서 살았을까요? 기사에는 아기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화재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 갇힌 아기, 울고 있는 아기, 그 아기를 안아든 시어머니. 내일 화재 현장에 가면 뭔가 더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차를 몰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신문에서 본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았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골목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신문 사진과 비교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3층짜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 있던 자리예요? 아마도요. 번지수가 맞아요. 우리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화재가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불에 탄 집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을 테니까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필요하세요? 아니요, 물건 사러 온 건 아니고요. 혹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지 아세요? 이 건물이요? 한 20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가게를 인수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는데. 왜 그러세요? 사실은 1974년에 이 자리에 있던 집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집 할머니요? 네. 옆에 사시는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정말 오래 사셨어요. 아마 그때 일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슈퍼를 나와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8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동네에 대해 여쭤보러 왔어요. 뭘 물어보려고? 1974년에 이 근처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할머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을 왜 물어봐? 저희 남편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서서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거실에 앉히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그 화재 말이지. 나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먼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추웠어.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깼어. 무슨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야. 불이야, 불이야 하고 말이야. 나는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지. 그랬더니 바로 옆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거야. 바로 옆집이요? 그래. 저기 슈퍼마켓이 있는 그 자리.
거기 박씨네 집이 있었어. 박준호 씨랑 부인,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셨지.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 나무로 된 집이라 순식간이었지. 우리가 소방서에 신고하고 물을 끼얹었지만 소용없었어.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았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집은 다 타버렸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돌아가셨어. 박준호 씨, 부인 김미선 씨, 시어머니 최순자 씨. 셋 다 불에 타서 돌아가셨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아기가 있었나요?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기? 왜 그걸 물어봐? 저희 시어머니가 그날 밤 아기를 주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집 아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기가 있었어.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그 집에는 갓난아기가 한 명 있었어. 생후 몇 달 안 된 아들이었지.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미스터리야. 화재 다음 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거든. 그런데 아기 시신이 안 나온 거야. 안 나왔다고요? 그래. 어른 3명 시신은 나왔는데 아기는 없었어. 경찰이 집안을 다 뒤졌지만 끝내 못 찾았어. 그럼 아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불에 완전히 타버려서 흔적도 안 남았다고 했어.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 집에 아기가 없었다고 했어. 없었다고요? 분명히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있긴 있었어. 나도 봤으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미선 씨가 아기를 안고 다니는 걸 봤거든. 그런데 화재 당일에는 아기가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날 밤에 이상한 일 못 보셨어요? 누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거나. 할머니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했어. 뭐가요? 화재가 나기 직전에 말이야. 누군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 여자였어.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지.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 얼굴은 못 봤어. 그냥 스쳐 지나갔거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혹시 아기를 데리고 나간 게 아닐까 싶었어. 그럼 그 여자가 저희 시어머니셨을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그럴 수도 있지. 그 집 아기를 누군가 구해낸 거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 집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었어요? 박준호 씨는 회사원이었어. 성실한 사람이었지. 부인 김미선 씨는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었고, 시어머니 최순자 씨는 좀 까다로운 분이셨어. 까다로우셨다고요? 응. 며느리한테 좀 심하게 구시더라고. 동네에서 다 알 정도였어. 김미선 씨가 좀 고생했지. 그럼 그 집 분위기가 안 좋았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자주 다퉜어. 소리가 밖까지 들렸을 정도니까. 저는 뭔가 잡힐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럼 혹시 아기를 일부러 내보낸 건 아닐까요? 화재가 나기 전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화재가 전기합선으로 난 거거든. 갑자기 난 거지. 미리 알 수가 없었어. 그렇군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그 집 아기가 아닐까요? 할머니가 남편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이는 얼마나 됐는데? 올해 51살이에요.
1974년 11월 생이고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974년 11월? 그럼 그 아기 나이랑 딱 맞네. 저와 남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집 아기도 그때 생후 한 달 좀 넘었을 거야. 11월에 태어났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 나이랑 똑같아. 정말요? 그래. 그리고 보니 내 얼굴이.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어때요? 박준호 씨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눈하고 코가 말이야.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화재로 죽은 그 집 아기였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집 사진 같은 거 없으세요? 사진? 글쎄, 있을 리가 없지. 집이 다 타버렸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후에 낡은 앨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옛날 사진들이야. 동네 잔치 같은 데서 찍은 거. 할머니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봐. 이게 박준호 씨 부부야. 저와 남편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눈이 컸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갸름하고 예뻤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낳으신 분들일까요? 할머니가 남편과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얼굴이 좀 닮았네. 특히 박준호 씨를 닮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제 남편은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저희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 나는 볼 일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식밖에 없는 셈이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그날 밤 화재가 정확히 몇 시에 났어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야. 내가 잠들려던 참이었거든. 10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은 외투 입은 여자는 언제 보셨어요? 그게 화재 나기 1시간쯤 전이었던 것 같아. 9시쯤? 그럼 그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나도 그때는 신경 안 썼거든. 우리는 할머니께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박준호 씨 부부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내 친부모일까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나를 살리려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재 속에서 당신을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살았고. 그런데 왜 내 시신이 안 나온 거죠? 아마 시어머니가 이미 데려가셨기 때문 아닐까요? 경찰이 조사하기 전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당신은 박준호 씨와 김미선 씨의 아들이에요. 1974년 12월 15일 밤 화재가 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 구해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요. 그럼 나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서 30년 넘게 사랑받으며 자랐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나를 구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박준호 씨 부부 사진을 거실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뭐가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어머니가 어떻게 화재가 나기 전에 나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설마 미리 알았던 건 아니겠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화재 전에 아기를 구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으셨을까 해서였습니다. 아직 듣지 않은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진짜 그날 밤 이야기를 해줄게.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이를 구했는지 말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집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 게 보였지. 여자요? 젊은 여자였어. 아기를 안고 있었지. 그 여자가 어머니를 보더니 다가왔어.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어. 저는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자기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집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고. 죽는다고요? 그래.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안 믿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정말 간절했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받아 안았어. 무거웠지. 따뜻했고. 그 여자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어. 그러더니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 그리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어.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왔지.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어. 그 여자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럼 그 여자는요? 불 속에서 못 나왔어.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함께. 셋 다 그렇게 돌아가셨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 친엄마가 당신을 살린 거예요. 친엄마가 나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당신만은 살리려고.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화재 기록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974년 화재 기록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경찰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네요. 성북구 화재 사건. 사망자 3명. 박준호, 김미선, 최순자. 혹시 생존자 기록도 있나요? 생존자요? 잠깐만요. 경찰이 화면을 내렸습니다. 생존자는 없다고 나와 있네요. 전원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요. 아기는요? 아기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나요? 아기요? 여기는 없는데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공식 기록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혹시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나 경찰을 찾을 수 있을까요? 50년 전 일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찾아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 한 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80대로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974년 성북구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내 평생 가장 큰 화제 중 하나였어. 그날 밤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혹시 아기를 본 적 있으세요? 그 집에 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 그래, 아기 이야기가 있었지. 있었다고요? 화재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그 집에 아기가 있었는데 시신이 안 나온다고. 우리도 다시 수색했지. 하지만 끝내 못 찾았어. 그럼 아기는 어디로 간 거죠?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미리 데리고 나간 게 아닐까 싶었어. 화재 전에 말이야.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 아기를 구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그 아기가 살았다는 거네. 다행이다. 그 아기가 바로 저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그 아기였어? 그럼 자네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그날 밤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거든. 제 친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어. 안방에서 시작된 것 같았어. 세 분 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지신 것 같았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연기 때문에 빨리 의식을 잃으셨을 거야. 그나마 다행이지. 우리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친엄마가 나를 살렸고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셨어. 두 분 엄마가 당신을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친엄마는 왜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와서 저는 다시 옛날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 집안에 대한 다른 기사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며칠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어떨까?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고아원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1974년 기록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원장님이 오래된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12월이라고 하셨죠? 네, 12월 중순쯤이요. 원장님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네요. 12월 16일 입소. 남아. 생후 2개월. 이름 미상. 그게 저일까요? 아마도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틀 후에 퇴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입양이라고 표시돼 있고요. 그럼 제가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입양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름도 주소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 비공식 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신 거군요. 그런 것 같네요. 우리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거의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거의 다 알았어요. 당신 친엄마가 당신을 시어머니한테 맡겼고 시어머니가 당신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요? 내 등에 있는 이 흉터 말이에요. 남편이 옷을 벗었습니다. 등 한쪽에 크지 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던 흉터였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생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응. 어머니가 그러셨어.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데였다고.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혹시 이게 화재 때문 아닐까요? 화재요? 네. 화재에서 데인 거 아닐까요? 남편도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는 화재를 겪은 거네요. 시어머니가 치료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겠네요. 병원 기록을 찾아봐요. 다음 날 우리는 근처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5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었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기록을 찾았습니다. 1975년 1월부터 소아과 진료 기록이 있네요. 환자 이름 김민수. 그게 제 이름이에요. 화상 치료라고 나와 있어요. 등 부위 2도 화상. 역시 화상이었어요. 매달 한 번씩 오셨네요. 6개월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치료하신 거네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남편을 돌보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알아낸 것 같아요. 나는 화재에서 살아남았고 어머니가 나를 치료하고 키워주신 거예요. 맞아요. 두 분 엄마의 사랑 덕분에 당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요? 왜 친엄마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말에 우리는 다시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열어봐요. 하지만 자물쇠에 열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열쇠를 찾아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따볼까요? 남편이 공구를 가져와 자물쇠를 땄습니다. 드디어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아기 옷, 파란 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많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 옷을 꺼냈습니다. 작고 귀여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 한쪽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불에 탄 자국이에요. 정말이네요. 이게 제가 입고 있던 옷인가 봐요. 남편이 옷을 만져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다른 물건들도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화재 기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들을 펼쳐봤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197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수십 장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피부과, 화상치료, 모두 남편을 치료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록을 다 남기셨네요. 정말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상자 바닥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같은데요.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글씨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조각을 찾아 맞춰봤습니다. 아이만은 살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 엄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친엄마가 쓴 편지예요. 뭐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드린 편지예요. 당신을 살려달라고. 남편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고 나를 맡긴 거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편지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뭐라고 했다는 거죠? 뒤가 찢어져서 안 보이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편지 조각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찢으신 것 같아요. 왜요? 아마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건가요?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녹음기요. 아직 듣지 않은 파일이 있지 않았나요? 여보, 녹음기 어디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왜요? 아직 안 들은 파일이 있어요. 마지막 파일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들어봐요. 우리는 거실로 가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파일 15번.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야. 그날 밤 그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줄게. 저와 남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내 남편 친엄마는 시어머니한테 학대를 받고 있었어. 매일 맞고 욕먹고 살았지. 학대요? 그래. 동네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어.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가 시어머니하고 큰 싸움을 했대. 무슨 싸움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대. 친손자니까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며느리한테서 빼앗으려 한 거지. 세상에. 그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대. 너 같은 못난 엄마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서운 말을 했대. 오늘 밤 너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야 아기를 자기가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친엄마가 도망친 거예요? 그래. 아기를 안고 집 밖으로 나온 거야. 그때 마침 어머니를 만난 거지. 어머니한테 아기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 왜 돌아갔어요? 아마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요? 그런데 그날 밤 화재가 났어. 누가 불을 냈는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고였을 수도 있어.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집에서 못 나왔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함께. 셋 다 불 속에서 돌아가셨지.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야, 이게 진실이야. 내 남편은 친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야. 시어머니한테서 지키려고 어머니한테 맡긴 거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아기를 살렸어. 그게 엄마의 사랑이지. 피로 이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으로 이어진 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어머니도 내 남편을 30년 넘게 키웠어. 친아들처럼 사랑했지. 그것도 엄마의 사랑이야. 네. 아가야, 내 남편한테 이것만은 꼭 전해줘. 너는 2명의 엄마한테 사랑받은 아이라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친엄마는 나를 살렸고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다 당신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알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예요? 나는 박준호와 김미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김영숙의 아들이기도 해요. 맞아요. 두 분 엄마가 나를 만든 거예요. 한 분은 나를 낳았고 한 분은 나를 키웠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뭘 해야 할까요? 남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엄마를 찾아뵙고 싶어요. 무덤이라도 찾아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산소에도 다시 가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부모님 무덤을 찾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니까요. 언제 말할까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녹음기 이야기부터 화재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줬습니다. 아들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빠를 입양하신 거예요? 비공식 입양이지. 하지만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어. 대단하시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친할머니가 두 분이신 거네요?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한 분은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은 땅에 묻히셨지. 우리 친할머니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족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친부모님을 찾아뵙고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파일 15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게.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야기야.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말이야. 어머니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요? 그 여자가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았어. 울면서 말했지.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자기는 죽어도 아기만은 살아야 한다고.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시어머니가 오늘 밤 자기를 없앨 거라고. 아기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너무 끔찍해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 여자 얼굴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기를 받으신 거죠? 그래.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어. 따뜻했어. 작고 연약했지.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요?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넌 꼭 살아야 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어.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그 여자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면 시어머니를 막으려고 했던 거지.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그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어.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그 앞에 서 있었지.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왔지만 그 세 사람은 못 나왔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어. 이 아기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지킨 아이라는 걸.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걸. 맞아요. 다음 날 어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 아기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 집 화재와 연결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주었다고 말했지. 그래서 기록이 안 남은 거군요. 그래. 경찰은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했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보냈지.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아기한테 가 있었어. 그래서 다시 찾아가신 거죠? 며칠 후 고아원을 찾아갔더니 아기가 없었어. 입양됐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너무 놀랐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불법 입양이었어. 그래서 되찾으러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 집을 찾아갔어. 시골 마을이었지. 그 집에는 아기들이 여럿 있었어. 팔려고 데려다 놓은 아기들이었어. 그 중에 남편이 있었고요. 어머니가 방마다 찾아다니다가 파란 담요를 봤어. 그 아기 엄마가 싸줬던 바로 그 담요였어. 어머니는 얼른 아기를 안아들었지. 그 사람들이 내줬나요? 처음엔 안 내준다고 했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 50만 원. 엄청난 돈이었지. 어머니는 가진 돈을 다 꺼냈어. 30만 원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주셨나요? 그 사람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팔기도 힘들 것 같다면서. 아기가 많이 울었나요? 그렇지. 엄마를 찾아서 울었던 거야. 어머니는 그 아기를 안고 서울로 돌아왔어. 버스 안에서 아기가 계속 울었지. 어머니는 달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 무슨 다짐이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니까 어머니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출생신고를 했어. 물론 거짓으로 했지. 어머니가 낳은 것처럼 신고를 한 거야.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 그렇게 남편이 시어머니 아들이 되신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쉽지 않았어. 아기가 밤낮으로 울었거든. 한 달 넘게 울었어. 어머니는 한숨도 못 자고 아기를 돌봤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마 엄마를 찾았던 것 같아. 그리고 화재 때문에 놀랐던 것 같아. 등에 화상도 있었거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셨죠? 매달 병원에 갔어. 화상 치료를 받았지. 6개월 동안 계속 다녔어. 돈도 많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아까워하지 않았어. 정말 대단하세요. 아기가 돌이 되던 날 어머니는 혼자 울었어. 그 엄마 생각이 났거든. 이 아이가 돌이 됐다는 걸 그 엄마는 모르잖아. 하늘에서라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자랐어. 건강하게 밝게 자라줬지.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이 아이 덕분에 어머니 인생이 달라졌거든. 그 아이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렇지. 내 남편은 두 엄마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야. 한 엄마는 목숨을 바쳐서 지켰고, 한 엄마는 평생을 바쳐서 키웠지.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하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언젠가 내 남편이 알게 될 수도 있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때 내가 옆에서 말해줘. 넌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라고. 두 엄마가 모두 너를 사랑했다고.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 남편한테 이것도 전해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그날 밤 그 아기를 안았던 것, 30만 원을 주고 되찾아온 것, 30년 넘게 키운 것, 모두 다 잘한 일이었다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덕분에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단다. 친아들이 아니라서 더 소중했고 더 사랑스러웠어.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아가야,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맙다. 그 아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 그리고 녹음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남편을 키우셨는지, 남편 친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녹음 내용을 전부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친엄마는 나를 살렸고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셨어요. 맞아요. 두 분 다 나를 사랑하신 거죠? 물론이에요.
당신은 두 엄마의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모든 걸 알아내줘서 제가 할 일이었어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나는 김미선 씨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이고 김영숙 씨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이에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 엄마를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친엄마 무덤을 찾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 화재 현장이었던 동네로 다시 갔습니다.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 부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셨을 거야. 당시에 친척들이 다 처리했거든. 낙골당이 어디예요? 근처 절에 있어. 거기 가보면 될 거야. 우리는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낙골당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박준호, 김미선, 최순자님 찾고 있어요. 잠깐만요. 관리자가 장부를 뒤적이더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세요. 3층 서쪽 칸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함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김미선, 최순자. 남편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저는 잘 자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고 다른 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예요. 당신 아들과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들 둘도 낳았고요. 잘 키웠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낙골당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위령비를 세워요. 위령비요? 네. 친엄마를 기리는 위령비요. 그리고 화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화재 현장이었던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서 있었지만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작은 비석이라도 세우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석재상에 가서 작은 비석을 주문했습니다. 비석에 새길 글귀를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1974년 12월 15일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립니다. 특히 아이를 살리고 가신 김미선님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좋아요. 일주일 후 비석이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터에 세웠습니다. 비석 제막식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큰며느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손자들이 왔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날이 되면 이곳에 와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꽃을 놓고 묵념을 했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비석을 세웠어요. 1974년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요. 아, 그 화재. 나도 기억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혹시 그분들 아세요? 잘은 모르지만 동네에서 소문은 들었어요. 정말 불쌍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집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럼 살아계셨구나. 다행이네요.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화재 아기가 살아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예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친어머니가 미리 다른 분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사람들이 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화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산소에도 가야겠어요. 그래요. 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죠. 다음 주말 우리는 시어머니 산소로 갔습니다. 역시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산소 앞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어떻게 키우셨는지.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30년 넘게 사랑해 주셨어요.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남편을 키우셨는지. 큰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작은아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셨어요.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뭐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박준호와 김미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김영숙의 아들이에요. 세 분 모두 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소중히 보관해요. 언젠가 손주들도 들려줄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해요. 갑자기 왜요? 나는 3명의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친엄마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고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30년을 함께하며 나를 사랑해줬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서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년 12월 15일이 되면 그 비석을 찾아가기로요. 그리고 시어머니 산소도 더 자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12월 15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비석 앞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도 왔고 작은아들도 왔습니다. 남편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찾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도 곧 태어나요. 증손자예요. 할머니 덕분에 이 아이도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결혼 준비 중이에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년 이날이 되면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어느 날 큰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안고 비석 앞에 갔습니다. 증조할머니, 여기 아기가 왔어요. 당신이 구한 아기의 손자의 아들이에요. 사대가 이어진 거예요. 남편이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도 언젠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조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도요.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할 것입니다. 1974년 겨울
불길 속에서 아기를 지킨 엄마. 그 아기를 받아 30년을 키운 엄마. 그리고 그 진실을 품고 30년을 함께 산 아내. 3명의 여자가 이어준 한 남자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2명의 엄마가 나를 만들었고 당신이 나를 완성했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완성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녹음기는 아직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듣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며느리 돼줘서 고맙고 그 아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 네, 어머니. 잘 보살필게요. 약속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런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반갑게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